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를 헤치고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출처 자료 아주 따끈따끈하죠? 맞아요. 진짜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 거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그 애널리스트들과의 Q&A 스크립트 전문입니다.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같은 주요 금융사의 그 아주 날고기는 애널리스트들이 모인 자리였죠. 네네. 이 기업의 CEO인 척 디비타, 그리고 IR 담당자를 상대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던진 밀도 높은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실적 발표 스크립트라고 하면 단순히 매출액이 얼마 올랐고 마진율이 몇 %인지 그런 숫자가 오가는 지루한 회의록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솔직히 좀 졸리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이 안에는 팬데믹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가상의료,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산업이 그 거품이 확 거친 2026년을 기점으로 어떤 생존 전략을 택하고 진화하는지 아주 명확히 담겨 있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산업적 변화가 결국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인지 강력한 힌트들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백백한 텍스트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기업의 복잡한 재무적 가이던스와 B2B 전략이라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여러분이 2020년 이후의 의료 시스템 트렌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해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스크립트를 딱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헬스케어 기업들이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비즈니스 모델의 대전환이죠. 맞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새해 헬스장 등록하기 아시나요? 아, 헬스장 비유라. 그거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한 접근이네요. 가상의료 산업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보다 좋은 비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1월 1일이 되면 의욕에 막 넘쳐서 헬스장 1년 연간 회원권을 끊잖아요? 네, 저도 매년 그럽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구독 모델이죠. 한 달에 얼마씩 내기로 약정해놓고 실제로 가는 날은 한 달에 며칠 안 되기도 하고요. 헬스장 입장에서는 회원이 안 올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죠. 맞아요. 과거의 초기 가상의료 기업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입자 수 기반의 구독 모델로 쏠쏠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기업이나 보험사 고객과 계약을 맺고 우리 플랫폼을 언제든 쓸 수 있게 열어둘 테니까 인당 월정액을 내라고 했던 거죠. 네, 아주 편한 장사였죠.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구독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업의 통합 케어 부문에서 발생하는 가상 케어 매출의 50% 이상이 이제 구독료가 아니라 방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문요? 네, 방문. 즉, 환자가 실제로 의사나 전문가를 화면 너머로 만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회원권 체제에서 실제로 운동을 하러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만 돈을 내는 1회 이용권 체제로 시장의 룰이 변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잠깐만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엄청난 손해 아닌가요? 구독 모델은 가만히 있어도 매달 통장에 돈이 딱딱 꽂히는 마법 같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캐시카우죠. 반면에 방문 모델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파서 앱을 켜고 의사를 찾아야만 매출이 발생하니까 단기적으로는 회사 매출이 엄청난 타격을 줬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질문이 엉창 쏟아졌죠. 네, 스크립트 보니까 아주 공격적이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구독에서 방문으로의 믹스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매출 성장을 갉아먹는 아주 아편역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른바 헤드윈드 맞죠? 네. 하지만 CEO인 척 디비타의 답변을 깊이 들여다보면 장기적으로 이것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이고 아주 건강한 체질 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과거에는 보험사나 기업 고객들이 단순히 직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명목으로 구독료를 기꺼이 냈어요. 하지만 이제 고객들은 묻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낸 만큼 직원들의 만성질환이 실제로 나아졌는가? 아, 증명을 해라. 맞습니다. 진짜 임상적 성과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언제든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서비스를 썼더니 당신네 직원들의 당뇨병 수치가 이만큼 낮아졌습니다. 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크립트에서 CEO가 임상적 토대라던가 데이터 AI 역량을 그토록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네요. 네, AI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플랫폼은 가만히 환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수많은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거대한 인구 집단 내에 숨어있는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미리 식별해냅니다. 와, 미리 찾아낸다고요? 네. 이 환자는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 응급실에 실려갈 확률이 높다. 이런 걸 AI가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올바른 임상적 개입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사나 기업 고객들에게 강력한 투자 수익률, 즉 ROI를 숫자로 딱 입증할 수 있겠네요. 네. 환자의 건강도 지키고 장기적인 거대 의료비 지출도 막아주는 완벽한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헬스장으로 다시 비유해보면 회원이 안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가 먼저 데이터를 딱 보고 전화를 거는 거네요. 회원님, 지금 체지방률 데이터가 위험 수준이니까 당장 나오셔서 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정말 거대한 변화입니다. 자,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이 가장 뜨겁게 쏟아졌던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베터헬프 부분이죠. 맞아요. 심리상담 플랫폼인 베터헬프에 대한 내용인데요.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유튜브 광고나 다른 방송 스폰서십을 통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할 땐 베터헬프, 이 광고 진짜 수백 번은 건너뛰기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마케팅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베터헬프는 철저히 소비자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결제하는 개인 현금 결제 중심의 서비스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어찌 보면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즉각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올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오, 어떤 변화인가요? 우리가 알던 그 현금 결제 중심의 거대 심리상담 플랫폼이 드디어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의 그 견고한 벽을 뚫고 그 안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진짜 복잡하고 폐쇄적이고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단기간에 그런 거대한 전환을 이뤄낸 건가요? 스크립트 보시면서 업리프트라는 이름 보셨죠? 네, 업리프트가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그게 핵심 열쇠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에 업리프트라는 B2B 정신건강 네트워크 회사를 전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아, 인기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를 사버렸군요. 맞아요. 업리프트는 이미 여러 건강보험사들과 견고한 계약 기반을 맺고 있는 곳이었죠. 이 인수를 지렛대 삼아서 단숨에 수많은 보험 네트워크 안으로 진입한 겁니다. 엄청난 전략이네요. 네, 버지니아주를 시작으로 베터헬스의 보험 적용 서비스를 시장에 전격 출시했는데 그 초기 성과 데이터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스크립트에 꽤 자세히 나와 있었죠. 이 수치들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CEO가 발표한 수치들을 보면 변화의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현재 버지니아주 등 출시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00회 이상의 보험 적용 심리상담 세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경영진은 이 추세에 대해 연간 런레이트 기준 4천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죠. 여기서 잠깐 런레이트라는 단어가 재무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번역을 좀 해주시죠.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쉽게 말해서 현재의 달리기 속도를 기준으로 미래의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겁니다. 아, 달리 속도.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첫 달인 1월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현재의 속도, 즉 런레이트를 적용하면 이 카페의 예상 연매출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거군요. 네, 베터헬프의 보험 적용 서비스가 지금의 추세대로 1년을 달린다면 연간 4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궤도에 이미 올렸다는 뜻이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곳치고는 엄청난 숫자네요. 더 놀라운 건 가이던스입니다. CEO는 이 수치가 2026년 연말이 되면 무려 1억 달러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신사업이 만들어낸 엄청난 속도죠. 와, 1억 달러.
규모가 진짜 엄청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것을 환자, 즉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일상의 변화가 중요하죠. 심리 상담을 내 돈으로 내다가 건강보험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건 평균적인 환자 입장에서 정확히 어떤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비용이라는 진입장벽의 붕괴입니다. 심리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부담은 상담의 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1회당 수십 달러에서 많게는 100달러가 훌쩍 넘어가는 비용 그 자체입니다. 몇 번 받다가 지갑 사정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맞아요. 은근히, 아니 대놓고 부담되죠.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이 본인 부담금이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Q&A 세션에서 CEO 척 디비타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는데요. 환자들이 경제적 결정이 아닌 치료 결정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결정이 아닌 치료 결정에 집중한다. 즉, 다음 달 생활비 때문에 상담을 끊을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치료의 본질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플랫폼 입장에서도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네요. 기존의 베터헬프가 유튜브나 이런 곳에 그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던 이유가 환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몇 달 쓰다가 이탈해버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를 데려와야 했기 때문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그런데 보험이 적용돼서 환자들이 1년 내내 꾸준히 상담을 받는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비즈니스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업계 용어로 환자 획득 비용, 즉 CAC라고 부르는 이 지출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아, CAC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예전에는 환자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막대한 광고비를 냈다면 이제는 건강보험사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환자들이 알아서 쏟아져 들어오고 이탈률도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건 플랫폼에서 일하는 치료사들에게도 엄청난 이점입니다. 치료사들도 결국 프리랜서처럼 자신의 시간을 팔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환자가 예약을 취소해서 생기는 빈 일정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시간은 돈이니까요. 그렇죠. 고도화된 베터헬프 플랫폼은 넘쳐나는 보험 환자들의 수요를 일정의 여유가 있는 수만 명의 치료사들과 1초 만에 효과적으로 매칭해주는 거대한 중앙통제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놀랍네요. 환자, 플랫폼, 치료사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군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다가 한 가지 더 제 눈에 사로잡은 수치가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정신건강 문제가 결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심리상담이라는 게 워낙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장벽이 높아서 미국 플랫폼이 해외로 나가기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관련해서 스크립트에 나온 글로벌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베터헬프 소비자 부문 매출의 24% 이상이 미국 밖, 즉 국제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파이의 4분의 1이네요. 맞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된 모델과 소비자 경험을 통해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뜻이죠. 대단하네요. 이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같은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 니즈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가상케어 플랫폼이 물리적 국경을 넘어서 그 글로벌 규모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는 훌륭한 지표입니다. 자, 그럼 관점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가상의료 플랫폼이 기존의 아날로그 거대 조직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파트너십 이야기도 꽤 흥미로웠죠. 네,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본 부분은 미국 은퇴자 협회, 이른바 AARP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 회사 플랫폼이 AARP 회원들에게 독점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심리상담 앱을 켜는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예전에는 이런 테크 서비스가 젊은 밀레니얼 세대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시니어 세대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AARP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매우 실질적인 혜택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진짜 흥미롭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스크립트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보면 은퇴자 회원들에게 현금 결제 시 첫 달 할인을 제공하고요. 할인은 항상 좋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 세대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노년의 고립감이나 상실감 같은 주제로 라이센스 임상의가 직접 주도하는 웨비나와 워크숍을 엽니다. 아, 맞춤형 컨텐츠네요.
게다가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베터슬립이라는 앱 3개월 무료 이용권까지 번들로 묶어서 제공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연세가 드시면서 불면증이나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부모님 걱정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병원 정신과에 모시고 가자니 거부감이 심하시고 M을 깔아드리자니 복잡해서 못 쓰실까 걱정되죠. 그런데 AARP라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신뢰받는 채널을 통해 이런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제공된다면 심리적 장벽이 훨씬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법이죠. 그런데 이런 소비자를 향한 전략이 이렇다면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B2B 전략에서는 캐터펄트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고 무슨 투석기 같은 무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좀 세긴 하죠. 애널리스트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던데 이게 도대체 건강보험사들을 위해 뭘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캐터펄트의 역할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건강보험 시장의 독특한 구조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블루 플랜을 아주 쉽게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복잡한 미국 보험 시스템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한국의 건강보험공단 같은 정부 주도 시스템과 달리 미국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민간 보험사가 고령층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언접하는 일종의 시니어 프리미엄 민간보험 패키지. 민간이 혜택을 더 해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블루플랜은 미국의 각 주를 꽉 잡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전통적인 민간 건강보험사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대한 민간 보험사들이 주 고객인 거네요. 그럼 그 거대한 보험사들이 왜 캐터펄트라는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건가요? 보험사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백만 명의 고령층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병원에 안 가고 버티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엄청나게 깨지겠네요. 맞습니다. 보험사는 한 명당 수억 원의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고령층 가입자들이 매년 필수적으로 연례 웰넌스 검진, 즉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해서 질병을 초기에 잡아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병원을 잘 안 가잖아요. 귀찮아서 잘 안 가죠. 이때 캐터펄트가 등장합니다. 데이터와 가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가입자들의 집에 검진 키트를 보내거나 원격으로 의사와 연결시켜서 기어코 연례 건강검진을 완료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와, 기어코 받게 만든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터진 수백억 원의 응급실 청구서를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 같은 솔루션이네요. 정확합니다. 가입자의 건강도 챙기고 보험사의 지갑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또 강조되었던 게 24/7, 즉 연중무휴 케어 오퍼링이었잖아요. 환자가 새벽 2시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이상한 증상을 느꼈을 때 앱을 켜면 단순히 구급차 부르세요라고 하는 심야 콜센터 수준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업계에서는 다음 최선의 조치로 안내한다고 표현합니다. 다음 최선의 조치요. 새벽 2시에 깨어난 환자의 증상을 AI와 대기 중인 의료진이 빠르게 판단해서 굳이 비싼 응급실이나 전문의에게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내일 아침에 방문할 일반 병원을 즉각적으로 매칭해 주는 겁니다. 아, 응급실 가는 걸 막아주는 거군요. 맞아요. 불필요하고 값비싼 전문의 의뢰나 응급실 방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료비 누수를 막는 가장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셈이죠. 들어볼수록 이 거대한 헬스케어의 판이 고도로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정말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스크립트를 너무 장밋빛으로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는 거시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거시적인 리스크 말이죠. 네, 참고로 저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오직 실적 발표 자료에 나타난 경영진의 재무적 가이던스를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봐야죠. 2020년 가이던스를 보니까 무려 약 300만 명의 회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만 보면 회사가 거의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수치만 보면 놀랄 수 있죠. 경영진은 이 300만 명 대규모 이탈의 주된 가설로 저렴한 의료법, 흔히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시스템에 정부 보조금 만료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아, 정부 보조금이 끊기는 시나리오군요. 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해주던 보조금이 끊기면 당장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이탈할 것이라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2020년 재무 예측에 선제적으로 딱 반영한 결과입니다. 아니, 300만 명이 떨어져 나간다면
애널리스트들이 난리가 났을 텐데 정작 CU 척 디비타의 답변 뉘앙스를 보면 이상할이 많지 차분하고 담담하더라고요. 네, 아주 평온했죠. 원시 가입 회원 수 자체는 덜 중요하다라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방송 초반부에 다루었던 그 헬스장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아, 유령 회원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월정액을 받는 구독 모델에서 실제로 찾아와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버는 방문 기반 모델로 체질을 바꿨잖아요. 네네. 경영진이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보조금이 끊겨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300만 명은 애초에 가상 의료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던 이른바 활용도가 매우 낮은 인구층이었습니다. 아하, 헬스장에 이름만 등록해두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던 유령 회원들이 등록을 취소하는 것과 같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미치는 타격은 아직 미미할 것이라는 계산이 이미 딱 끝난 것이죠. 비즈니스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타격을 비껴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정부 정책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미국 의료보험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총괄하는 미국의 거대한 정부기관인 CMS가 발표한 내용이 언급되었죠. 맞습니다. CMS가 액세스 프로그램 같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물리적인 병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서 원격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겠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거네요. 네. 이 기업이 가진 엄청난 데이터 역량과 원격 케어 인프라가 이 정부 정책과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대한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CEO는 덧붙였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거군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스크립트, 이제는 단순한 숫자 누름으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다들 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이 2026년을 살아갈 우리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가상의료는 이제 단순히 화상 카메라 너머로 감기약을 처방받는 1차원적인 경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막대한 환자 데이터,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AI의 연산 능력, 또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대한 건강보험망과 하나로 융합되고 있죠. 네, 완전히 결합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당뇨 관리부터 가장 내밀하고 깊은 정신건강의 영역까지 이 거대하고 효율적인 톱니바퀴 속으로 편입되어서 관리받는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의 헬스케어 시장이 언제든 접속만 하게 해줄게 라면서 묻지마 구독료를 챙기던 풋내기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이제는 환자가 실제로 방문하고 건강이 개선되는 임상적 성과를 명확한 숫자로 보험사에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진정한 성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의 거품이 확 꽂히고 진짜 데이터 분석 역량과 흔들리지 않는 임상적 토대를 갖춘 플레이어들만이 이 험난한 보험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쟁취하고 있는 것이죠. CEO와 경영진의 답변 곳곳에서 묻어나던 그 묘한 여유와 자신감도 결국은 우리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실력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그렇죠. 실력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치열했던 심층 분석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시간의 전통이죠. 정보의 흡수를 넘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의 외연을 넓혀보실 수 있도록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퇴근길이나 산책길을 채워줄 묵직한 질문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료를 깊이 분석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여러분, AI의 데이터 분석이 내 몸의 이상 징후를 나보다 먼저 식별하고 고도화된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빈 시간이 있는 완벽한 스펙의 심리치료사와 나를 단 1초 만에 매칭해주는 눈부신 효율성의 시대가 당장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네, 아주 빠르고 효율적이죠. 기업은 환자 획득 비용을 아끼고 보험사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아주 완벽하고 거대한 톱니바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효율성과 자동화가 극대화되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환자와 의사, 특히 환자와 심리치료사 사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그 깊고 개인적인 유대감은 과연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아, 유대감이요? 네.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상담사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부딪히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탐색의 과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된다면 가장 섬세하고 감정적이어야 할 치료의 본질이 자칫 무미건조해지지는 않을까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기술이 완성한 이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치유의 공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취약함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꼭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치열하게 파헤친 한 기업의 Q&A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일상과 사고의 틀에 작은 아하의 순간을 만들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매일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지만 이렇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맥락을 딱 짚어보면 남들보다 먼저 다가올 미래의 윤곽을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갈증과 호기심이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워줄 흥미롭고 결정적인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